세대를 위해서 지금 깨어나고 있는 10대, 20대가 지금 본인들의 자유를 빼앗길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저항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 어른 세대가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서부지법에서 시위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된 다수의 학생들이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는데도 체포가 됐었던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청년들 중에 이제 풀려나서 본인들이 그 안에서 구치소 안에서 썼던 글들을 이제 하나하나 커뮤니티에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글을 하나 읽어드리고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저는 애국자가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이 땅의 민주는 공화를 위협해왔습니다. 이는 특정 정당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정치는 사회에 선행하며 무엇을 할지 고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회에 후행하며 가진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지 정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다수의 의사결정은 우리 사회를 이득보는 집단과 손해보는 집단으로 갈라놓았고 그렇게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공화 이념이 민주적 권력에 의해 훼손됐습니다. 저는 이 반쪽짜리 민주공화국을 해일조선이라 부르며 멸시해왔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싫습니다. 그러나 저는 틀렸습니다. 민주적 권력 아래 용인되어 우리 사회 공화를 위협한 수많은 정책과 입법이 사실은 반국가 세력의 이적 행위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민주적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계엄을 통해 대통령이 국민께 알리고자 한 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반쪽짜리도 아닌 가짜였습니다. 소수적인 것이 항상 소수가 아니듯 다수적인 것 또한 항상 다수는 아닙니다. 본디 왕따를 주도하는 세력은 소수인 겁니다. 반국가 세력은 먼저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정권은 세무조사와 과징금을 빌미로 주요 보직인사에 개입했습니다. 언론은 국민이 보낸 공정과 신뢰의 권위를 문화사상적 권력으로 치환하여 정보를 통제하고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그렇게 소수의 가해자는 온 사회를 침묵의 동조자로 만들며 국가를 병들게 했습니다. 세대가 분열을 야기하고 개인에게 자주적 성취 대신 정책적 의존을 조명하고 특정 집단의 차별과 피해의식을 주입해온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이력이 바로 반국가 세력의 증거입니다. 이 나라의 구성원은 눈부신 산업화와 자랑스러운 민주화 세대 그리고 반도 역사상 최고 수준 교육을 받은 청년 세대입니다. 자신있게 말하건대 오늘날 대한민국의 패단은 애국 국민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에서 비롯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국가 시스템을 장악해온 반국가 세력은 민주주의를 마비시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무조건적 권력 행사는 반드시 권위를 소진시킵니다. 마치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의 관계처럼 가짜뉴스와 정치 공작을 일삼는 레거시 미디어는 이제 권위를 잃었습니다. 유튜브와 SNS가 진실을 유통했고 대통령 지지율은 과반이 넘었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와 탄핵 반대 집회의 규모 차이는 수십 배가 넘습니다. 가짜뉴스는 신념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추운 겨울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본인이 옳다고 믿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거룩한 신념은 뒷전이었습니다. 저는 애국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기분이 나빴습니다. 가짜인 그들은 민주적 권력인 양 행세하며 사회 구성원들을 기만했습니다. 우리 개개인을 사리분별하지 못하고 빼앗긴 주권을 스스로 복권하지 못하는 패배자로 규정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국가 찬탈 시도입니다. 반국가 세력은 민주주의 이전에 제 개인의 이성과 자유의지를 모독했습니다. 저는 그 점이 참을 수 없이 기분 나빴습니다. 저는 제가 옳음을 주장하고자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고자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다시 시민으로 거듭나고자 담벼락을 침범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는 반사회적 행동이자 위법 행위입니다.
또한 체포 과정에서 시민과 경찰 사이 심한 몸싸움이 일었습니다. 크고 작은 부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행동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반성합니다. 행동의 결과를 충분히 예상치 못했습니다. 혼란한 시국 대통령을 체포한 공권력의 정통성을 의심하는 제게 어쩌면 위법행위는 예정된 수순이었을지 모릅니다. 저는 이러한 제 의심을 사상의 자유가 허락하는 선에서 추구하고자 했습니다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어질 처벌에 순응할 것입니다.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는다면 저는 순간의 치기로 많은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얻은 것도 있습니다. 저는 시민으로 거듭났습니다. 생각했고 행동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보다 행동을 숙고하고 철저히 준법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시민이 되는 순간이 대통령이 바라는 제2의 건국이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저는 애국자가 될 것입니다. 2025년 1월 19일 강서서 유치장에서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에게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이 내용을 알려주신 박수영 대표에게도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이 계몽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1980년 서울의 봄 때 전위에서 돌을 던졌던 정치학과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에서 민주화 봄을 이루려고 할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애국심으로 불타고 다 목숨을 던지겠다는 마음으로 왔었지만 군부가 장악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 그때 호남으로 내려가지 못한 저는 호남에서의 민주화 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쨌든 민주화에서 호남에서 그런 호남의 사태가 벌어진 거죠. 여기에는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북한의 사주가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고 또 군중이라는 것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수십만 명이 모이는 현장에서 보면 이 흘러가는 내용을 잘 모르게 됩니다. 역사가 그렇습니다. 역사는 긴 시간을 통해서 보면 어떤 사람이 잘했고 잘못했는지가 역사적으로 평가가 되지만 역사적인 현장 한 점을 놓고 보면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 지금 혼란을 겪고 있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1개인 대통령의 일탈로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왜 뜬금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역사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하고 모든 가짜 언론을 통하여 세뇌돼서 이게 내란이라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청년 서부지방법원을 넘은 청년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국민이 개몽되고 나니까 이제 비로소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란범이 누굽니까? 이재명 아닙니까? 공수처장 사냥개를 앞세워서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동훈 공수처장 즉각 체포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이 자들이 내란범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적법하게 헌법에 규정된 대로 비상계엄권을 선포했는데 왜 이게 내란이 되는 것입니까? 이 자들이 내란범이기 때문에 내란을 획책하는 모든 자들을 즉각 처벌하라! 우리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4.19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국민들 저항권을 발동해서 반드시 불법을 행하는 자들, 만일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경우에는 저 헌법재판소도 박살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발언하실 분 모시겠습니다. 시민활동가로 열심히 활동하시고 이 부당한 정치 탄핵에 발벗고 나서고 대법원 앞에서도 이재명을 신속히 재판하여 구속하라는 외침을 하고 있는 김은혜 인천지부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은혜입니다. 네, 그 이재명과 민주당이 또 언론을 통해서 왜 내란죄라고 한지 처음부터 왜 내란죄라고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통령은 내란죄, 외환죄 외에는 소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잘됐다! 이제 내란죄로 몰면 되겠구나! 이렇게 손바닥을 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현수막을 내란 수계로 결고
내란죄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잠깐만요. 네. 자, 그쪽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통행을 막으면 이게 이쪽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좀 협조해, 이 뒤쪽으로 와주세요. 거기 통행을 막으시면 안 됩니다. 경찰분들 좀 협조해 주세요. 저기서 한 사람 막아서 자, 통행에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행인이 이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찰들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거기에 속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먼저 주도했고 내란 수계라는 말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북한에서나 쓰는 말 아닙니까? 도대체 수계라는 말을 한국에서 쓰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북한에서 쓰는 말을 가지고 와서 내란 수계를 덮어 씌우고 윤 대통령을 이제 검찰과 공수처와 경찰이 서로 나서서 체포하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셋이 나섰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검찰은 자기네들이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로 도망가고 경찰은 자기네가 수사할 권한은 있지만 또 기소를 구속영장을 검사에게 해야 되기 때문에 도망가고 공수처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불법을 자행하기로 결정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이 공수처의 오동훈 처장은 원래 수사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검사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판사였습니다. 수사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를 만들어 놓고 그 공수처가 아무런 성과도 아무것도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의 혈세는 날마다 매년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공수처의 오동훈 처장은 이번에 민주당의 개가 되어서 내 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동훈 처장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본인 판사라고 하기에는 정말 수치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는 법을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법을 공부한 사람이 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자태가 어떻습니까? 법을 완전히 뭉개고 법을 유린하고 탈법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래 공수처는 만약에 영장을 청구해도 중앙지법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앙지법에 청구하면 그 똑똑한 검사들이 영장을 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서울 서부지법에 자기와 같이 우리법 연구회에 있던 사람하고 함께 짝짝꿍을 하자 이렇게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요청합니다. 공수처와 서울 서부지방 판사가 내통한 사실이 있는지 밝히라는 것입니다. 밝혀라! 이상식 의원은 자기 스스로 밝혔습니다. 자기가 경찰 출신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국수본과 함께 SNS로 내 전화기에 불이 났다 이렇게 스스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수사처는 그 어떤 곳에도 공정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어떻습니까? 국회의원 질의에 나와서 민주당이 하라는 대로 하겠답니다. 체포하라면 포승주로 물 끄라면 묻고 수갑을 채우라면 채우고 가슴에 총을 맞으라면 맞겠답니다. 그렇게 민주당의 개가 되겠다고 공공연하게 우리 앞에서 다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어땠습니까? 이상식 의원이 스스로 경찰이 민주당의 개가 되었다는 것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수사처가 수사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 국민이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정말 더 뛰어넘어서 공수처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이순영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해놓고 그 이순영 판사는 누가 이순영 판사에게 입법부의 권한을 주었습니까? 형사소송법 110조와 110조를 제외한다고 써놓고 그렇게 불법을 자행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불법 영장입니다. 이 불법을 저지른 그래서 우리가 대법원에서 외쳤던 것입니다. 불법을 자행한 이순영 판사를 먼저 징계해야지. 징계하라. 이렇게 우리 애국 청년들을 먼저 징계하겠다고 대법관 회의를 열면 어떡합니까? 말도 안 정말 됩니다. 기가 막힙니다. 사법부가 이렇게 마음대로 직무를 유기했기 때문에 이런
이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순영 판사를 넘어서서 이제 신한미 판사는 유통기한 지난 그 영장을 연장해줬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빠져있답니다. 왜냐하면 그게 불법이거든요. 자기네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어떻게 했습니까? 경비사단 55사단에 공문서를 위조하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불법입니다. 불법에 정말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자들이 내란 범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똑바로 해야지. 경찰들과 검찰들과 사법부는 똑바로 들으십시오. 누가 내란범인지. 계엄법이 엄연히 존재하는, 헌법이 엄연히 존재하는 계엄령을 선포하신 대통령이 내란범인지,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이 내란범인지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똑바로. 국민들도 다 아는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국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50%가 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솔직히 저는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은 자식도 없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자식이라도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식도 없는 분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됐는지,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나라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서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기 온몸을 지금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치와 모욕을 다 감당하면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인권을 유린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현직 대통령을 구속시켜놓고, 불법으로 구속시켜놓고, 어제는 공수처가 가서 강제 구인하겠다며 이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나라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꺼이 한 몸을 바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지켜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켜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잘못된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으려고 일어난 이 계몽령을 우리 국민들이 이제 지켜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으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맞습니다. 공산주의로 우리나라를 넘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6.25 때 어마어마한 피를 이 땅에 뿌렸습니다. 이 나라 청년들의 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리 청년들의 피가 이 땅에서 뿌려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이기에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를 공산국가로 넘겨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6.15로 이룬 이 대한민국, 정말로 허위허식하면서 정말 배를 떵떵 그리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이제 거지 나라로 넘겨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계엄령을 하지 않았다면, 이 계몽령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홍콩과 같이, 남미의 베네수엘라와 같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그 석유의 국가였던 베네수엘라, 그런 나라처럼, 자유의 국가였던 홍콩처럼 중국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나서서 막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수처의 불법을 뛰어넘어 지금 헌법재판소도 불법을 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법 32조,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놓으라고 헌법재판소가 불법을 자행하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소 40조에 그것 또한 재판 기일도 대통령 변호인단과 함께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네 마음대로
대통령 기일을, 재판 기일을 마음대로 잡아놓고 지금 방어권도 주지 않는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이 헌법재판소의 불법을 우리 국민이 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이 불법적인 탄핵을 당장 각하시켜야 합니다. 각하라! 헌법재판소는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멈춰라! 멈춰라! 재판에 나오실 수 있도록 공수처가 못 나오게 하는 것을 모두 막아라! 막아라! 헌법재판소는 법대로, 헌법대로, 법률대로 그렇게 재판해라! 재판하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국민 여러분, 이제 개몽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몇 번 하고서 또 다음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범죄자 이재명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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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도 없는 자 오동훈이가 공수처장이 되더니 개망난이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오동훈을 즉각 체포하라! 오동훈을 체포하라! 체포하라!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이 이긴다! 윤석열이 이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긴다! 국민 여러분 힘을 내주시고 함께 모아주시고 계속 우리가 비폭력으로 끝까지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발언자십니다. 자, 호남 출신 남편을 깨우고 있는 김재현 우리 시민활동가를 모시겠습니다. 마스크 벗고. 안녕하세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새벽에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내용 중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부분이 있습니다. 에너지 국가 비상사태, 국경 국가 비상사태, 또 이러한 것을 언급한 기록이 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은 부정선거도 언급하고 국가 비상사태도 얘기하는데 왜 우리나라 대통령만 하면 안 됩니까? 맞습니다. 비상계엄이 뭡니까? 국가 비상사태를 대통령이 판단했을 때 하는 것이 계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도 지금 이것이 국가 비상사태라고 계엄을 하신 것입니다. 선관위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니까 점검해야 된다고 국민들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부정선거를 얘기해도 무사한데 왜 우리나라 대통령만 지금 구속돼 있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개구리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구리를 비커에 넣고 가열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개구리가 따뜻해지니까 그 안에서 춤추면서 그렇게 수영하면서 놉니다. 그러다가 점점 뜨거워지는데 이 비커의 높이가 개구리가 한번 뛰어나오면 뛰어나올 수 있는 높이예요. 그런데도 타이밍을 놓쳐서 점점 뜨거워지는 그 비커 안에서 하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로 이러한 개구리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나라가 누리고 있던 물질적 풍요와 번영에 속아서 저희 나라가 점점 공산화되어가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한 저희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일어나세요, 깨어나세요, 이대로 있으면 죽습니다 라고 외친 것이 바로 대통령의 계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비커에서 뛰어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모두가 나와서 대통령을 지킵시다. 지켰습니다. 이 탄핵은 대통령 한 분에 대한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이 탄핵은 우리나라를 전복시키라는 내란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싸웁시다. 국민이 이깁니다. 국민이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헌법재판소는 저 사기 탄핵, 불법 탄핵을 즉각 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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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자유인권 실천 국민행동 간사로 또 시민활동가로 또 전동은 채널을 유튜브로 조금 최근에 열심히 하고 있는 정재욱 시민활동가 모시겠습니다. 환호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오전 10시 반에 이곳에 도착해서 카메라를 세팅하고 현장에 있는 분위기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안공격 주변 일대가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서 있는 지금 이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청사진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자유가 국민으로부터 자유가 침탈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께서 눈으로 보시고 똑똑히 기억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지금 우리가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때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이렇게 경찰차들이 따닥따닥 붙여있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시민들의 통행도 어느 정도 자유로웠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목만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수많은 경찰들이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을 금지하였고 결국 시민들에게 길을 돌아서 가야 된다. 막고는 여기는 지나갈 수 없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시민들의 자유가 이렇게 없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참으로 통탄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차가 우리들의 시야를 다 막았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여기에서 2시간 이상 있어 보니까 너무 시야가 답답해서 정말 천정만 뚫려있는 감옥 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옳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들어가시기 전에 저 수많은 경찰차들이 헌법재판소 좌우 양쪽으로 이렇게 따닥따닥 붙여져서 창자를 윤석열 묻어버리나요? 대통령께서 우리들의 의문과 함성을 듣지 못하게 고의적으로 차벽으로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가 무너져가고 있고 또한 대한민국의 자유시장 경제 질서가 무너져가고 있고 사람들에게 25만 원이나 주면서 배당 받으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자유란 말입니까? 그리고 또한 삼권 분립이 무너졌습니다. 삼권 분립이 무너지고 지금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가 독립적으로 각각 서로 견제하여야 될 때인데 그것이 아니라 입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막무가내로 주물럭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바로 선 나라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이 입법부의 이 말도 안 되는 독과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하게 규탄해야 됩니다. 저들이 항상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항상 독재 타도를 외쳤지만 지금 그 대상들이 바로 그들 자신인 것입니다. 맞습니다.